김선욱 감독님의 영화 봤는데 한 번만 봐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리뷰를 미뤘더니 이게 좀 밀려버렸네요. 네, 일단은 오늘 본 영화를 얘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직선적인 영화니까요.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라는 영화이고요. 이 작품은 실존 인물입니다. 리 밀러라는 이분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포스터 중에 하나인데, 되게 이 사진 작가예요. 리 밀러라는 분 자체가. 그분의 원래 사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고요. 이 작품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윈슬렛이 연기를 했거든요. 리 밀러 역할을.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미넨에 있는 히틀러의 아파트가 이제 미군들 장교 클럽 같이 활용될 때 그때 잠입한 리 밀러가 이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요. 본인의 이제 약간 좀 독특한 시선이죠. 본인이 자기가 종군 기자였는데 본인이 이제 히틀러의 그 공간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이 작품이 제일 유명한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리 밀러라는 이 여성은 이 분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분의 이제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분의 전력이 되게 독특한데 20세기 초반부터 살았던 분입니다만 원래 모델 활동도 했던 분이고 나중에 이제 사진가가 돼서 포토그래퍼가 돼서 종군 기자까지 합니다. 근데 소속은 또 보그라고 아주 유명한 패션 잡지죠. 그 잡지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 밀러의 아카이브라고 해서 이 아들이죠. 이 영화에도 이제 등장하는 아들이 이 리 밀러의 그 사진들을 모아서 이렇게 아카이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감독 앨런 쿠라스는 원래 촬영 감독인데요. 되게 90년대부터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들을 꽤 많이 촬영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앤디 워를 쐈다라든가, 뭐 썸머 오브 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블로우, 그 다음에 비카인드 리와인드라든가 이터널 선샤인 이런 작품들을 촬영했던 감독입니다. 근데 이 연출 데뷔작은 이 작품이 데뷔작이었습니다. 리 밀러 원래는 리라는 그냥 이 주인공의 이름만 따서 리라는 이름으로 개봉됐고요. 2024년도에 공개된 작품이네요. 원래는 이제 영국하고 미국에서 주로 자본을 댔고, 그 다음에 뭐 촬영은 크로아티아나 헝가리 등에서 촬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이제 전반적 평가는 이제 그래도 석도 지수가 별 3개 정도라고 봐야겠죠. 68% 정도 나왔으면 나쁘지 않다 이건데, 약간 이 영화 특별할 건 없어요. 전체로 봤을 때 담담하게 영화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좀 극적인 장치 같은 걸 억지로 넣지 않았다는 또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리라고 하는 여성이 그 20세기 1940년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약했던 종군 기자로서의 활약이 이제 주요 이야기가 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일종의 그 가부장주의가 지배하던 시절에 어떻게 이제 또 여성의 시선을 가지고 이 전쟁을 담아내고 사진을 기록했는가, 그리고 또 이 여성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맞추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또 흥미로운 구성이 많이 있는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주요 캐스트를 보면 이 리 밀러는 원래 이제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트 윈슬렛 그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렛인데 뭐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이제 여기서는 상당히 그 미모가 있지만 나이 든 여성으로서의 이제 또 여성의 시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리의 남편 롤런드라는 역할은 알렉산더 스카스가드가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이쪽에 위장복 같은 거를 갖다가 만드는 걸 연구를 하는 후방에서 하고 있는 귀족 출신의 사업가였다가 리 밀러와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 밀러의 일종의 직업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라이프지의 기자였던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존 인물이에요, 다. 이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전쟁 전에 프랑스 친구로 술랑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영화의 앞부분에 나왔던 되게 그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사람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피폐해지는가를 연기해주는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드라마적 비중이 아주 높진 않은데 한 장면 정도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마리옹 코티아르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밀러가 일하는 직장이죠. 보구의 편집장, 영국 보구의 편집장으로 오드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역할을 이제 이 영화도 영화에서 비주를 하고 있고요. 이 영화의 이제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현재 이제 나이 들고 은퇴한 리밀러를 인터뷰하는 저널리스트로서는 조시 오코너가 연기하는 인물이 이제 영화의 앞뒤를 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플러스상으로도 그것이 좀 비비당근인데, 영화 리뷰를 하다가 아마 그 얘기를 할 것도 같으니까요. 그것이 좀 미스터리 구조상으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영화의 앞부분에서는 리밀러가 이제 영화의 중반부 정도까지 이게 그 끊어가지고 한 중반부에 종군 기자로서 참여하게 된 상황, 전쟁 상황에 뛰어든 상황의 리밀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리밀러가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참고 이제 약간 포격 같은 것의 여파를 받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화는 사실 이제 그 이야기까지 가기까지의 이제 전사가 쭉 나오게 되는데, 사실 리밀러는 원래 이제 이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롤런드를 만나는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요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좀 뭐라고 할까요? 히피 문화 같은, 히피라고 해야 될까요? 그 20세기 초반에 뭐 이렇게 약간 자유로운 예술가 클럽 같은 모습에, 그러니까 막 토플리스 차림, 그러니까 이제 반누드죠. 차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에서 약간 리밀러가 자신도 이제 토플리스를 하다가 이게 우통을 벗어 던졌다가 이제 이 롤런드 남편을 만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가슴을 가리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자유롭고 있는 여성이지만 또 하나의 여성으로서 또 이렇게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것들을 느끼는 장면, 이런 장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영화에서 이 전쟁 상황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수치심에 공감하고 있는 측면이 또 리밀러라고 하는 이 작가의 또 통찰력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나름 또 상징적인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원래 이들은 이제 프랑스인들, 배우들도 프랑스 배우들이 이제 등장해서 마리온 코티아를 비롯해가지고, 그 여인의 초상에 나왔던 배우 등장하죠. 그래서 요런 그 캐스팅 자체가 프랑스인들과 이제 영국인,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이죠. 원래 리밀러는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좀 전쟁을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 걱정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이 전쟁 상황과 대비되면서 이들의 이제 그런 좀 비극적인 상황들, 그리고 리밀러의 일종의 영화의 이제 결말적으로 가면 리밀러는 실제로도 이 전쟁의 그 PTSD를 겪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실 자기가 그 얘기 자체를 거의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의 아들이나 남편이 이제 숨겨져 있는 리밀러의 그 아카이빙을 나중에 사후에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의 이제 아카이브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밀러가 얼마나 여성으로서 전쟁에서 큰 고통을 받았는가가 또 영화에 포커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영화에서는 이제 요 장면을 찍으려다가 리밀러가 이제 쇼크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쓰러진 장면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리밀러라는 여성이 이런 여자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작전에 그 브리핑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좀 차별받는 그런 당시에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상황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일단은 전체적인 전개는 이렇게 리밀러가 자신의 사진 자체를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돌진하는 장면들 같은 걸 시작합니다. 이제 오드리 위스터스라고 하는 이 여성은 영국 보고지의 실제로 이제 편집장이었고요. 영화의 이제 맨 마지막에 엔드 크레디트에 다 그런 후일담 같은 것이 등장을 하는데, 전기 영화 그렇듯이 맨 후반부 엔드 크레디트에는 실제 영화 속에서 사용되었던 사진 장면과 그 다음에 리밀러가 실제로 찍었던 오리지널 사진을 좀 비교해가면서 영화를 좀 후반부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도 이제 오드리 위더스가 소개가 되거든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리밀러를 후원해주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애를 썼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세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감각이 이제 패션 잡지니까요. 뛰어난 인물이었고, 상업적인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이긴 합니다만, 당시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을 바라봤던 그런 경향에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해서, 리밀러랑은 보그지 내에서 좀 대립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전쟁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리밀러는 실제로 요렇게 당시에 이제 주어져 있는 걸 연출을 하는 거죠. 그 연출적 사항들을 만들어내고 여성들이 일종의 그 전쟁 안에서도 이러한 좀 그런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의 당당함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데 상당히 능했던 인물이라고 그래요. 영화에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잘 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전공 기자가 아니라 보그지에서 사진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앞부분은 리밀러가 전쟁 종국기자로 뛰어들기 전까지 이 리밀러는 미국인이었습니다만 영국에서 당시에 살고 있었고 영국에서 살면서 이 전쟁을 겪고 이제 계속 폭격 상황에 몰려 있는 런던에 있는 그 여성과 어린이들의 삶 같은 것에 주목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 상황 전에 이제 히틀러의 등장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사용된 장면이고요. 좀 지금 스틸이 보는 것이 순서대로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보그지의 어쨌든 사진가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 전쟁 상황을 단순히 런던에서 겪는 모습들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리밀러의 그런 좀 요구 상황이었어요. 근데 리밀러의 요구 사항을 영국 당시 보수적이었던 영국 정부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리밀러는 자신의 국적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이제 각성한 다음에 일종의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제 유태인 기자입니다. 라이프지 당시 지금은 이제 폐간되었습니다만 전설적인 사진 잡지죠. 그 라이프지의 기자였던 데이비드하고 같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상황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여전히 전쟁터에서도 여성은 이런 식으로 보호의 대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받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요 리밀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사진가로서의 리밀러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뭐 사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문외한입니다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좀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전쟁 상황에서 리밀러는 이제, 그 극적인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파티에서 어울렸던 친구들이 프랑스가 나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 전쟁 상황에서 그 옛 친구들을 이제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또 이제 그 비극을 겪는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전쟁터에도 그 도망갈 수 있는 기회. 이 남편이 롤란드가 와서 이 밀러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말을 하지만 밀러는 끝까지 거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터에 오히려 더 심층으로 들어가가지고 전쟁터를 겪게 나가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중반부까지는 그런 판단들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중후반부로 가게 되면 리 밀러가 유명한 게 이제 일종의 그 수용소 사진이에요.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묘사했던 사진들 같은 것들인데 그 속에서 정말 이 전쟁의 참상 같은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영화에서 밀러는 이제 여성들의 삶을 공감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이 점령군이라 승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들의 일종의 성폭력 시도 장면을 갖다가 본인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막아낸다거나 이런 장면들 같들이 소소하게 에피소드로 묘사되는데 그건 본인 역시도 어떤 비극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나치가 이제 비시 정권이라고 그러죠. 히틀러에 협력했던 이 인물들 그 정권에 굉장히 그 프랑스 정부가 강력하게 처단한 걸로 유명한데요. 일종의 민간 재판 같은 것이 일종의 각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나치 이 점령군 독일군과 이제 그 일종의 연애를 했던 뭐 이런 인물이고 그래서 협력자 부역자로서 의심받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단순하게 이들을 이제 승전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모습이고 그 비극을 이제 지켜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면 이제 지금 아까 앞부분에 사진 보여드렸던 사진의 일종의 나치의 이제 히틀러의 장교 클럽 같은 사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상황이죠. 사실 전체적인 구조는 영화의 앞부분의 인터뷰어가 리밀러는 인터뷰이가 되고요. 그 인터뷰에 질문을 던지는 걸로 되고, 영화는 계속 이제 그 중간에 그 리밀러가 찍었던 사진들 같은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화에 이제 이 리밀러가 왜 이 거의 말년을 거의 그 자기의 우울증 같은 것의 증세에 시달리면서 이 농가에서 조용히 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주는 그 인간의 그 일상과 삶이 파괴시키는 현장들을 이제 직접 지켜봤던 밀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만 스펙타클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이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하는 리 밀러가 직접 목도하는 전쟁의 여러 가지 끔찍한 풍경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 속에서 파괴되는 특히 이제 여성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시각으로만 영화를 바라볼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좀 더 섬세하게 이 전쟁의 일반인의 일상의 얼굴로 쳐다보려고 했던 그 속에서도 서정성을 찾아내려고 했던 한 사진 작가의 이야기로서 이 영화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뭐 또 지켜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좀 전체적인 약점은 그런 미스터리 구조가 사실은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이제 예측이 어느 정도 됩니다만 뭐 우리 그 이 작품 자체가 그 리 밀러의 아들이 쓴 원작 소설이 아들이 쓴 책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자체가 사실 이렇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리 구조가 미스터리 구조를 제대로 갖출 만한 정도로 뭐 이렇게 무슨 뭐 영화적 재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기엔 사실 좀 어렵고 어쨌든 플래시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 밀러의 전체적인 이야기에 이제 그 활기 넘쳤던 그리고 이제 에너지 넘치게 총기가 넘쳤던 여성이 전쟁터를 겪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의 상처를 받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그 후반부의 이야기들은 좀 이렇게 그 영화의 스토리 줄기상 시간상으로 충분히 담겨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좀 리밀러의 그런 좀 파괴된 심상, 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은 심상 자체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뭐 예측하는데 그대 지장은 없는 그런 정도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점은 이제 이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섬세하게 담겨져 있고 이 케이트 윈슬렛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케이트 윈슬렛이 타이틀로리니까요. 주도하고 있는 연기가 상당히 섬세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주변의 남성들의 경우도 리 밀러의 주변에 두 남자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는데 남편인 롤랜드나 알렉스 카스가르드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디 샘버가 연기하는 인물들이 모두 다 좋은 남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밀러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리밀러가 그 뭐라고 할까요? 돌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둘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런 연기들을 하기 때문에 리밀러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영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나 이런 것들 임팩트를 강조하기보다는 이 그 전쟁의 참상 이런 부분들을 잘 그려내고 그가 담아낸 그 사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폭도면 이게 리밀러의 사진이 그 보그라고 하는 잡지의 특성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만 영국 정부에 의해서 일부러 너무 이제 그 홀로코스트 사진 같은 경우에 수용소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끔찍하니까요. 영화를 보면서도 확 소리가 저절로 제가 탄성이 나올 정도로 당시의 사진들이 되게 무시무시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진들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영국 정부는 그걸 좀 통제를 했고 검열을 했고
보구 잡지에서는 그 진상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편집장이 이제 미국 보고를 통해서, 보고는 이제 영국 보고가 있고 미국 보고가 있으니까 미국 보고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공개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 밀러가 이 잡지에 사진이 실리지 못한 거에 굉장히 좌절하고 분노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비극, 정말 자기가 정말 그 전장을 뚫고 가서 고생하면서 그 담았던 그 전쟁의 진실, 그 비극의 모습을 어디 공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관계하는 장면이 나오고, 좌절한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이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침잠되어 있는, 무너져 있는 리 밀러의 그런 어떤 현실들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나름의 설득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좀 진지한 장르 영화들이 사실 참 극장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데 오랜만에 또 이런 또 진지한 전기 영화를 한 편 봤고요. 여러분들도 좀 사진에 제가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사진 관심이 없더라도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이 전장의 그 풍경들을 목격했던 한 앞서갔었던 훌륭했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게 괜찮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케이트 윈슬렛은 또 역시 그런 복잡한 신경을 잘 다루는 연기를 보여주었고요. 뭐 연기 자체 그리고 음악이 아름다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상 뭐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에 대한 뭐 간단한 리뷰 남겨놓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